안녕하세요. 2021년 9월 16일 괜찮은 종목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급상승이 나온 종목들을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종목들을 포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가격 구간은 어디인지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에 대한 내용이 끝나면 오늘 자리에서 괜찮은 그림을 그려나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상승 종목은 에이프로젠 HNG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하루 만에 장 시작하자마자 19%로 시작을 하여서 29%까지 거의 상한가를 근접한 다음 하락으로 강하게 장대 음봉을 만들어낸 캔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양봉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종목을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상장하고 큰 상승이 있었던 다음 역배열 구간으로 장기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오랜 기간 동안 눌려있다가 이 장기이동평균선의 하락세가 그 경사도가 완전히 완만해져 수평 구간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제가 이전에 이동평균선의 비밀이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장기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할 때 역대급 거래량을 갱신해주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을 먼저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함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캔들 박스권에 선을 그어보시면 아직까지도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들어왔던 그 박스권의 영향권 내에 캔들이 아직까지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자리라고 파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 다음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를 그려가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래량이 이탈된 흔적이 없이 저점이 높아지면서 장기이동평균선 돌파 시도를 여러 번 하고 있고, 장기이동평균선 위에서 삼각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에서 상방으로 이제 고개를 돌리겠다라는 흐름을 약간의 거래량 증가와 함께 양봉 캔들로 장기이동평균선을 완전히 안착하고 이전 저항대역 구간을 찔러주는 모습이 보기 좋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갭상승을 하여서 이전 저항대역 부분을 찔러주고 하락한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아서 거래량 이탈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며, 이 장대 음봉 캔들이 사실 1.37%의 양봉이라는 것을 고려를 하시면 현재 장기이동평균선 부근, 어제 말했던 가격과 같이 장기이동평균선 부근을 이탈하지만 않으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상태에 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 장대 음봉은 이전 저항대역을 찔러주고, 이 저항대역은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던 장대 양봉 캔들의 그 박스권의 상단 저항대역 부근입니다. 그 부분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 시도를 하고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보려면 오늘 종가, 오늘 저가 이 정도 가격 구간을 880원 가격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게 된다면 빠르게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종가인 885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면 내일은 빠르게 단타를 접근해 볼 수 있는 흐름까지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방으로 향하고 있는 이 분봉 추세로 보았을 때 약간은 대비를 해두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어제 말씀드렸던 9월 15일 캔들의 종가 부근인 873원 이 정도 가격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급상승이 나온 종목은 우진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5월 초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매우 큰 상승을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눌렸다가 21선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상승 삼각형 모양의 형태로 21선 위에서 상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전 저항대역을 한번 뚫어준 다음 그대로 밑으로 눌린 모습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리뷰 드리지는 않았었는데, 이 종목을 제가 어떻게 이 5월달에 포착을 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대급 거래량이 등장하고서도 박스권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장기 이동 평균선이 오랜 기간 하락세에 눌려 있다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 고점과 저점이 유지되는 횡보 추세,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 이렇게 하락, 횡보, 상승으로 고개를 돌려간다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 오늘 거의 상한가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상한가를 달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전 눌림목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는 60일선에 눌렸다가 21선 위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 상한가를 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60일 이동평균선에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하고 그 위에 이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눌려줄 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 시도한 다음 그 부분을 상승 박스권을 만들면서 버텨주는 이러한 시점에 진입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가격 구간을 살펴보자면 개인적으로 매우 짧게 단타를 치거나 이미 평단이 낮아서 지금 자리에서 빠르게 입절을 하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은 1250원을 이탈하면 매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종목 생각보다 많이 강력한 상태로 분봉이 오르고 있어서 저 같으면 조금 더 밑에까지 지지대역을 두고 천천히 다시 한번 접근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저였다면 저는 9,630원 이 정도 가격 구간까지도 저는 버텨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 나신 구독자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 급상승 종목은 GSE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구독자 요청 종목으로 8월 20일 날 리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원래는 이때쯤에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주셨는데 제가 이때 일이 조금 있어서 다음 주말로 미루고 하느라고 이때 이제 리뷰를 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단기적으로 이 하락 추세가 하락장과 함께 빠졌기 때문에 세력의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찌됐던 일단 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하였기 때문에 이전 저항대역 부근을 이탈하는 모습까지 이전 지지대역 모습을 이탈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된다면 조금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갭 있는 이 부분을 이탈하면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바로 양봉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역시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위에 조금 더 짧은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며칠간 이전 매물을 조금씩 해소하려는 듯한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상방으로 향하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눌려주고 오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패턴도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에서도 상승으로 양봉 하나 꽂고 여기에서 상승 박스권을 그린다거나 이 밑으로 캔들이 조금 나오다가 이 근처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이 부분까지 하락하면서 여기 이 양봉에서는 상방으로 고개를 돌렸다고 알려주고 이 거래일 동안 눌려준 다음 오늘 이렇게 강한 양봉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이 종목이 처음에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거래량 이탈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시점에서는 주의를 하는 게 맞다고 하였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아직까지 큰 흐름이 살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좁은 시선에서 종목을 바라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긴 흐름을 통해서 종목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애둘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가격 구간을 살펴보자면 2380원 부근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직까지도 이 현재 가격 구간만 잘 지켜준다면 상방으로 향할 힘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요청 주신 구독자분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버키 스튜디오에서 급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이 종목은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고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고 하였음에도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장기 이동 평균선의 하락세가 수평 구간까지 들어와서 미세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서 상승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셔도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매물대와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오랜 기간 눌려있다가 최근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 시도하고 눌린 다음 매물대에서 지지가 잘 나와주고 장기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오늘 캔들로서 근접해준 모습입니다. 따라서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3,100원 부근까지 빠르게 상승 돌파하여 잘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힘이 이 거래량이 이탈되지 않은 차트를 통해서 이러한 힘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가격 구간을 살펴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지지와 저항대역이 만들어지고 있는 2,700원 가격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좋다고 할 수가 있고 어찌됐든 아직까지도 이 전반적인 큰 추세는 상방으로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급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 자리에서 괜찮은 그림을 그려나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영상 내용이 조금 길어졌기 때문에 핵심 내용만 짚어서 빠르게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암기계공업입니다. 제가 이 종목은 정말 몇 번씩이나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거래량이 들어오고도 가격 변동이 결정나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저점이 높아지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또한 상승세로 들어온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최근에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음에도 상승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가 영역 구간인 7,1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상방으로 크게 변동성이 열려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H에너지화학입니다. 이 종목 크게 늘려보시면 역대급 거래량이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위로 상향 돌파할 때 나와주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박스권으로 선을 그어보시면 오늘 캔들의 고가로서 그 영역 부근을 찔러주고 악성 매물을 해소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었다고 판단이 되며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에서는 선을 그어보시면 이때 잠깐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박스권 영역을 이탈하긴 하였지만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삼각 수렴을 완성시키고 상방으로 한번 찔러주는 모습을 거래량과 함께 보였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 자리에서 잘 안착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매우 크게 열려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태경산업입니다. 이 종목 크게 늘려보시면 역시나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들어오고도 이 부분에서는 세력의 이탈이라고 전혀 느껴지지가 않으며 그 시가와 종가 가격 구간에 선을 한번 그어보시면 고가까지 긋겠습니다. 그러면 그 박스권 안에서 지금 종목에 캔들이 놀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삼각수렴 패턴이 끝나감과 동시에 양봉으로 틀어주고 상방으로 고개를 돌리겠다는 의지를 표출해주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다음은 상지카일륨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역대급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들어오고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하였는데 아직도 그 박스권에서 종목의 캔들이 위로도 아래로도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변동이 결정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장기 이동 평균선에 하락세가 이제 수평 구간까지 들어왔고 이전 저항대역을 지속적으로 찔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대성산업입니다.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크게 늘려보시면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걸 아실 수가 있고 그 박스권에 선을 그어보시면 오늘 종가로 오늘 캔들로 이 박스권 영역의 저항대역 부근을 찔러주었고 거래량 이탈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저점이 높아지는 이러한 흐름으로 보았을 때 크게 본 흐름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이러한 흐름으로 보았을 때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매우 열려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종목은 라운시큐어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음에도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 않고 캔들들이 장기 이동평균선에서 잘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의 확률이 모여있는, 열려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나노입니다. 이 종목도 얼마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장기 이동평균선이 오랜 기간 하락 구간에 있다가 그 부분을 상승 돌파할 때마다 거래량을 넣어주고 위로 상승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져주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하방이 아니라 상방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우림기계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음을 아실 수가 있고 거래량이 들어왔음에도 가격 변동이 위로도 아래로도 일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며 장기 이동평균선이 하락 구간에 있다가 상승 구간까지 바뀌었음에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상승이나 하락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젠백스 지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 종목으로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하락 중인 장기 이동평균선 돌파 시도를 하였다는 점 매력적입니다. 그 이후에 장기 이동평균선이 하락세에서 수평 구간까지 들어오고 이 검은 색깔 440일 장기 이동평균선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밀집되어 변동성이 매우 크게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캔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또한 이 구간에서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방으로의 가격 변동을 꾀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070원 부근만 상승 돌파를 하여서 잘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앞으로 상방으로 고개를 틀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급등 후에 어떠한 상승 박스권을 그려내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상방으로 지속적으로 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가지 종목들을 리뷰를 해보았는데 제 영상이 여러분들 주식 공부하시거나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클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